안녕하세요. 건강365입니다. 봄철에 가장 생각나는 나무라면 냉이, 달래, 두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머위를 떠올리시는 분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머위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간이 망가지고 위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머위가 간질환 치료와 진통제로 사용되었으며 고전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기침, 가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위의 효능과 머위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식품, 그리고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2배가 되는 찰떡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위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요. 아무리 쉬어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면 간이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위에는 페닐프로파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해 간세포의 손상을 막고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식품학회지에서 발표된 실험에서는 머위 추출물이 간 손상을 유의미하게 억제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음주를 자주 하셨던 분이나 피로감이 잦은 어르신들에게는 머위가 더할 나위 없는 피로 회복제입니다. 두 번째는 항염작용입니다. 머위는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만성염증, 특히 관절염에 효과적인 항염작용을 자랑합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붓고 무릎이 쑤시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악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유는 연골이 닳고 염증이 심해서인데요. 머위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 반응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머위를 기관지염이나 천식 치료에 오랫동안 사용해 왔을 만큼 염증 억제에 있어 검증된 약초입니다. 무릎이 말썽이라면 약을 드시기 전에 머위 한 접시부터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혈압 안정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고혈압은 흔한 질병인데요. 조용히 찾아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머위를 드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머위에는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관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된장찌개, 젓갈, 김치 등 짠 음식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에겐 칼륨이 필수적입니다. 머위나물 한 접시는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도우미 역할을 해줍니다. 고혈압 약만 찾으시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식습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눈가 주름이 늘고 손톱이 잘 부러지며 피부 탄력이 줄어든다고 느끼신다면 이것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머위 속 클로로겐산과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와 혈관을 젊게 유지해 줍니다. 이는 서울대 약학대학 연구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머위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피부 세포의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장 건강입니다. 요즘 따라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는 날이 많아지셨다면 머위를 한번 드셔보세요. 머위에 포함된 점액질과 식이섬유는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 위산의 자극을 줄이고 장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변비, 속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겐 머위가 장을 달래주는 약초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머위도 잘못된 식품과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식품은
머위와 절대로 같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생으로 먹는 머위입니다. 아니, 머위가 몸에 좋다면서 왜 생으로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그럴 만도 합니다. 머위를 나물로 무쳐 먹기 위해 생으로 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중요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머위는 생으로 섭취할 경우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독성 성분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괜찮을지 몰라도 연세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미량의 독성도 체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독일 식품안정청에서는 머위를 생식하지 말고 반드시 데쳐서 섭취하라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머위와 오이 둘 다 같은 봄철 채소이고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위는 찬 성질의 채소이고 오이 역시 냉한 성질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이 냉해지고 소화가 더뎌지며 연세 드신 분의 약해진 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냉성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노년층에게 소화장애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평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셨다면 혹시 머위와 오이를 같이 드시진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소 의외의 식품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력 향상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머위와 함께 먹을 땐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머위와 브로콜리는 둘 다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채소입니다. 여기까진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장 운동이 예전 같지 않아 너무 많은 섬유질이 오히려 장을 자극하고 복통, 가스, 변비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저널에 따르면 다량의 섬유질 식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장내 수분 흡수 균형이 깨지면서 배변 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 머위로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브로콜리까지 곁들이면 오히려 장이 과부하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속이 편하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배에 가스를 차게 하고 하루 종일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도 하나의 정교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연세가 들면 각 부품이 노화되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듯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머위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찰떡궁합은 바로 된장입니다. 머위 된장국, 머위 된장무침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그런데 그게 그냥 맛있어서 조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머위는 간 기능 개선과 항산화 작용에 탁월하고 된장은 발효를 통해 생긴 유산균과 아미노산의 덩어리입니다. 머위의 간 해독 작용에 된장의 항산화 효과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된장 속 페놀 화합물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간 내 독소를 분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술 좋아하셨던 분들, 간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머위 된장국 한 그릇을 꼭 챙겨 드세요.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에이, 머위에 식초는 무슨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식초와 머위가 만나면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이 편안해지는 조합이 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생머위에 식초를 곧장 부어 먹는 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데친 머위에 식초를 더하는 조리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머위 속 점액질이 위를 감싸주고 식초의 유기산이 소화를 도와 위장 전체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동국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5% 내외의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위장운동과 소화 효율성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밥 먹고 더부룩할 때 배에 손 얹고 계셨던 분들, 머위 무침에 약간의 식초를 더해보세요. 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머위를 나물로 무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들기름이죠. 그런데 그냥 맛있게 만드는 조미료쯤으로 생각하셨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습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머위의 항염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알파-린롤레산은 관절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이 조합이 정말 중요하죠. 머위가 염증을 줄여주고 들기름이 관절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알파-리놀렌산 섭취 시 염증성 수치가 최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먹는 소염제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아침마다 손가락이 잘 안 펴지거나 무릎이 욱신거리신다면 머위 들기름 나물을 꼭 챙겨보세요. 지금 제 손에 당근이 있는데요. 참 맛있고 싱싱하고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당근입니다. 당근은 그 자체로도 달콤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요리에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은 물론 노화 예방, 암과 당뇨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근의 주요 효능과 함께 당근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식품 3가지, 그리고 당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찰떡궁합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올바른 당근 보관법도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건강정보 꼭 얻어가세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는 당근의 독특한 맛을 꺼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당근이 가진 건강 효능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좋아하게 되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런 당근의 효능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건강 및 시력 보호. 당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강 효과가 바로 눈 건강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 건강을 지키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특히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에서는 시력 저하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산화 효과 및 노화 예방. 당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폴리페놀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며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당근을 자주 섭취하면 피부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암 예방. 당근에 포함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암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당근 속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특히 폐암, 위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당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에도 기여하며 장 건강을 개선하고
발암 물질의 체외 배출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 당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고 외부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감기나 기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도 면역 체계를 강화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겨울철 면역력을 유지하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혈당 관리 및 당뇨병 예방. 당근은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당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근 속 항산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식품입니다. 여섯 번째, 심혈관 건강. 당근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근 속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역할을 하며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 혈압을 조절합니다.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 예방뿐만 아니라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당근에 포함된 비타민C와 비타민 E는 혈관 내 염증을 줄여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어떤 식품과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피해야 할 세 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 오이는 대표적인 수분이 많은 채소로 여름철에 시원하게 즐겨 먹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당근 속에 포함된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는 비타민C를 분해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오이와 당근을 동시에 섭취하면 오이가 제공할 수 있는 비타민C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효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이와 당근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두 채소를 먹을 때는 적어도 한두 시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대신 브로콜리나 시금치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채소는 비타민C를 풍부하게 제공하며 당근 속 항산화제와 상호작용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소스류. 당근과 설탕이 함유된 각종 소스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당뇨병을 유발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근은 자체적으로 단맛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근을 섭취할 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소스 드레싱과 함께 먹는 경우 당근이 가진 건강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이 다량 포함된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 자체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설탕이 많이 포함된 소스를 곁들이면 당근의 혈당 조절 효과가 약화되고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근의 항산화 효과도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섞여 섭취될 때 감소할 수 있으므로 설탕이 들어간 소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소스 대신 올리브 오일,
레몬즙, 발사믹 식초 등을 활용한 가벼운 드레싱을 사용하세요. 이들은 당근의 천연 단맛을 보완하면서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근 속의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돕습니다. 세 번째,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고지방, 고염 식품으로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이컨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당근의 항산화 효과와 심혈관 보호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또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암 예방을 위해 당근을 섭취하는 경우 이와 같은 가공육과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속 항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공육의 해로운 성분들이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베이컨 대신 닭가슴살이나 연어와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고단백이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아 당근의 건강 효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당근과 함께 먹으면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며 피부 건강과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당근 속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어 당근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을 볶거나 구울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조리하면 맛과 영양이 모두 향상됩니다. 또한 당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몬드. 아몬드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당근과 함께 섭취했을 때 강력한 항산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함께 항산화 작용을 강화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아몬드의 비타민 E와 결합하면 노화 방지와 피부 재생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당근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구운 당근 위에 잘게 부순 아몬드를 뿌리거나 당근 샐러드에 아몬드를 첨가하면 바삭한 식감과 함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 버터를 당근 스틱과 함께 간식으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스낵이 됩니다. 세 번째, 시금치. 시금치와 당근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 채소로 당근에 포함된 비타민C가 시금치 속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철분은 당근 속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촉진시켜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과 면역력 저하가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당근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해 뼈 건강 유지에도 기여하며 당근과의 결합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근과 시금치를 함께 볶거나 당근 스프에 시금치를 추가하여 영양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드세요. 이 두 가지 채소는 함께 요리하면 맛이 잘 어우러지며 영양도 좋아집니다. 참, 당근의 올바른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근은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면 오랜 기간 그 맛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방법에 따라 당근의 수명과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의 팁을 참고해 올바르게 보관해 보세요. 첫 번째, 냉장 보관. 당근을 보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 보관입니다. 당근은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절히 보관하지 않으면 쉽게 말라버리거나 질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근을 오래 보관하려면 먼저 당근에 달린 잎을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의 잎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당근이 빨리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잎을 제거한 후 보관하는 것이 더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당근은 냉장고 속에서 습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근을 깨끗이 세척한 후 물기를 닦고 종이 타월이나 신문지로 싸서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면 더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이 타월이나 신문이 당근에서 나오는 과도한 수분을 흡수해 물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실온 보관. 짧은 기간 당근을 보관할 경우 냉장 보관이 아닌 실온 보관도 가능합니다. 단 실온 보관은 당근이 쉽게 마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햇빛이 닿지 않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당근이 며칠 동안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두면 당근이 말라 비틀어지거나 물러질 수 있습니다. 당근은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당근의 효능, 당근과 상극인 식품, 당근과 찰떡궁합인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